제가 알기로는 그 산 가치가 당시 1억 조금 넘는다고 들었어요. 별로 크지도 않은 산이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별 가치가 없다고 하더군요. 이런저런 세금 제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몇 천만 원 손에 쥐지도 못할 산이었고요. 그래도 제 명의로 부동산이 생긴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벅차오르더군요. 남편이 처음에는 너무 흥분하며 좋아하더니 여기저기 전화 걸어 그 산에 대해 알아보다가 별로 돈 되는 산이 아니라는 걸 알았는지 비꼬면서 똥산 받았다고 놀리더군요. 시댁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드디어 며느리 덕 좀 보는 거냐 하며 웃음꽃 만발하더니 나중에 아들한테 얘기 듣고 나서는 시큰둥해 하면서 역시 그럼 그렇지 하는 반응이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들은 뭐라도 있나요? 물려받은 땅 한 평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황당하더군요. 그런데 1년 정도 후에 상상도 못할 일이 생겼어요. 자세히 말하면 신상이 공개되니 세세하게 말하진 못하지만 제 산과 멀지 않은 분지에 지 자체에서 처리장 비슷한 걸 짓게 되었대요. 그 과정에서 특수 도로를 내야 하는데 그게 제 명의 산 쪽으로 터야 한다고 긴급하게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하다 보니 10에서 12억 정도로 시세가 올랐고 저는 관계자들이랑 주에 2, 3회 통화하며 그 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이래나 저래나 세금 제하면 제 수중에 8에서 10억 정도는 들어오게 된 거였어요. 사실을 알고 시댁에서 그야말로 잔치를 벌이더라고요. 상속받은 땅이 잭팟 터진 건 전데 왜 시댁에서 그렇게 자기 일처럼 좋아하는지 평소에도 저를 자기 집 식구들처럼 아껴줬으면 몰라요. 제가 몸이 아프거나 힘들다고 할 때는 나몰라라 하더니 이런 일은 자기네 식구 잘된 것처럼 좋아하더군요. 언니 정말 잘 됐어요. 진짜 대박이다. 세아가 어쩜 일이 이렇게 잘 풀린다니? 난 그 산이 이렇게나 같이 있어지게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했네. 잘 됐어. 이게 다 남편 잘 만난 덕분이야. 여자가 일이 잘 되는 건 다 결혼을 잘해서 그런 거래. 네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승승장구 하나보다. 너 가게도 잘 되는 것 좀 봐. 다 네 남편 잘 만난 복이 있어서 그런 거지. 라고 하며 가만히 숨만 쉬고 있던 제 남편이 칭찬받는 꼴이 되더군요. 황당했습니다. 아무튼 개발 계획은 5년 뒤에 이뤄질 계획이었고 산 매매는 내년쯤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동산이며 법원이며 여기저기 일 처리하느라 너무 바빠서 남편한테 아이를 좀 맡기려고 하면 내가 애 봐주면 내 몫으로 반 좀 떼주나?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애는 당연히 아빠랑 엄마랑 같이 보는 거지. 당신 일할 때 내가 우리 애기 보잖아. 그건 당연하고 이런 건 당연하지 않니? 나는 출퇴근하는 직장인이고 내가 휴가까지 써가면서 애를 봐야겠냐? 그럼 어떡해. 법원이 주말에 열리는 것도 아닌데 하루 정도 시간 좀 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아무튼 넌 산 팔면 무조건 나한테 반 떼줘야 돼. 하면서 웃는 남편이었습니다. 정이 점점 떨어지더군요. 설상가상으로 아직 산이 팔리지도 않았는데 차를 또 바꾸겠다면서 자동차 대리점을 매일같이 들락날락 거리더라고요. 심지어 눈도 높아져서 비싼 차를 보더라고요. 처음에는 1억 2천짜리 차를 보더니 나중에는 3억 넘는 슈퍼카를 알아보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꿈도 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한테 돈이 적어도 4억은 생길 텐데 그 정도 차도 못 모냐며 화를 내더군요. 4억? 4억이 당신한테 왜 생겨? 왜 생기긴. 당신 산 팔면 나한테 반띵 해주기로 했잖아. 그거 이거저거 세금 제하면 내 앞으로 적어도 4억은 떨어지겠던데? 뭐라고? 진짜 김칫국 제대로 마시고 있다. 당연히 우리 집 사는 게 먼저지. 지금 우리 전세 살고 있는 거 몰라? 우리 애 학교 다닐 학군지 알아봐서 아파트부터 사는 게 먼저지. 그 다음에 차를 사주든 말든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야. 뭐라고? 차를 사줘? 너 수중에 돈 들어올 일 생기니까 드디어 돌아버렸니? 네가 뭔데 사준다 만다야. 너 그거 법원 가면 어차피 남편한테 반 주게 돼 있어. 내가 다 알아봤어. 진짜 어이가 없더군요. 남편은 정말로 차를 살 기세였고 심지어 지금 사야 싸다며 일단 대출받아 사겠다고 하더군요. 그 일로 엄청 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댁에서도 알게 되었고 크게 다투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극대노하면서 저희를 호출하더군요.
처음에는 차를 또 바꾸겠다는 본인 아들을 타이르는 듯 하더니 이내 화살을 저로 돌리며 너도 잘못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게 전부 네 돈은 아니지. 네가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 아들이 억하심정이 생겨서 더 차를 바꾸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니? 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집이 먼저죠. 어떻게 저희 살림에 3억이나 되는 슈퍼카를 타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무조건 큰 돈은 제가 관리하고 싶어요. 이 사람은 손에 돈 들어오면 차부터 바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랑 살림 생각하는 건 저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그게 아니다. 그건 네 돈이 아니라 부부 공동의 돈이지. 그리고 너는 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자리 못 잡은 신우가 있는데 그건 눈에 안 보이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신우가 다니는 회사가 잘 안 맞아서 지금 직장을 못 구하고 있지 않니? 나이도 많이 차고 그래서 새 직장 알아보기도 어렵고. 그래도 애가 계획적이라 이거저거 자격증은 따는 모양인데 이번에 바리스타를 땄다고 하더라. 카페 알바 알아본다는데 아니 30 중반이 훌쩍 넘어서 알바를 하겠다는 게 나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말이야. 어머님, 저도 지금 가게 내기 전에 알바했었어요. 그게 뭐 어때서요? 너랑 우리 애가 같니? 우리 애는 남 밑에서 일 못하는 성격이란 말이야. 얼마나 마음이 여린데. 그 말에 코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렇게 마음 여린 사람이 저한테 막말하면서 상처 주고 그러나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딴 데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란 사람이 본인 아들을 바라보며 이러더군요. 아들, 차는 이제 그만 바꾸고 그 돈으로 네 여동생 카페나 좀 내줘라. 그 말에 남편도 길길이 날뛰며 내 돈인데 왜 동생한테 주려고 하냐며 투닥투닥 하더라고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말이에요. 시모랑 남편은 그렇게 제 3판돈으로 차를 살 거네, 딸 카페를 내줘야 하네 시비를 가리며 침까지 튀기더군요. 그러더니 시모가 저한테 편들어 달라는 식으로 너도 네 남편 차 바꿔주기 싫지? 그치? 그러길래 제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니 환하게 웃으며 그럼 신우 카페 내주는 걸로 알겠다며 본인 선에서 얘기를 끝내더군요. 어머님, 어떻게 결론이 그렇게 끝나요? 저는 아가씨 카페 내드릴 생각 없어요. 아껴뒀다가 제 딸한테 남겨줘야죠. 제 딸이 먼저예요, 저는. 라고 했더니 시모가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어떻게 신우 생각을 조금도 안 하냐면서 저더러 정신이 빠졌네. 그러고도 옳게니 뭐니 하면서 역시나 친정 없는 티를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꼭 낸다며 제 심기를 마구 건드렸어요. 저도 더 참기 힘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며 소리를 질렀죠. 그랬더니 남편까지 덩달아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저를 한 대 때리려는 듯이 우리 엄마한테 막말하지 마라 이 미친년아! 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두 모자가 쌍으로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자기보다 돈 더 번다고 무시할 때부터 알아봤다면서 이번 기회에 이혼하라고 난리더군요. 그러면서 이혼하면 어차피 반띵이라면서 산을 팔자마자 이혼할 거라고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정말 그때 모든 이성의 끈이 끊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이혼하자! 라고 제가 소리를 지르자마자 시모랑 남편이 놀란 듯이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혼 가정에서 자랐고 결혼할 때는 친정이 없었기 때문에 큰 외로움을 느껴왔어요. 그래서 제 딸한테만큼은 엄마 아빠 둘 다 있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길 누구보다 바라왔고 그걸 잘 알고 있는 시댁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그걸 약점처럼 사용하던 사람이었죠. 본인이 아무리 개차반으로 살아도 제가 절대 이혼하지 않고 참고 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 입으로 이혼하자는 얘기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남편이 욱해서 이혼하자고 몇 번 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혼은 안 된다며 빌었거든요. 그랬던 제가 처음으로 이혼하자고 했더니 충격이 어지간히도 컸나 보더라고요. 둘이 그렇게 아무 말 없이 토끼 눈을 뜬 채 저를 바라보더니 이윽고 미쳤다며 정신 차리라고 난리를 치더군요. 저는 정말 이혼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법원 가서 서류 가져오겠다고 차에 탔고 남편이랑 시모가 버선발로 달려나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시동 걸어 아이 둘 쳐안고 법원으로 달려갔고요. 가자마자 거기 구비되어 있는 이혼 서류들 종류대로 다 갖고 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랑 남편이 뒤늦게 도착해 얼굴이 허해져가지고 저한테 막 달려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손에 있는 서류들을 막 뺏고 난리가 나서 아이가 한 차례 울었습니다.
아이 우는 거 보니 저도 눈이 더 뒤집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랑 제 아이 몸에 손 조금이라도 대면 바로 경찰 신고하겠다고, 그러면 당신들 이혼할 때 더 불리하다고 소리쳤어요. 예전 같았으면 무슨 헛소리냐고 뭐라 할 텐데 보는 눈들이 많으니 뭐라 못하더군요. 그렇게 집 오자마자 저는 서류 작성했고 뒤늦게 집에 들어와 흥분해서 저한테 삿대질을 하는 남편한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혼 생각 있어 없어?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는 죽어도 이혼 못하겠다고 하대요. 오케이, 알겠다고 하고 바로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어차피 협의 안 해줄 것 같아서 이혼 소송 준비했고, 저는 남편이 그동안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육아와 살림을 전적으로 저에게 미룬 점, 그동안 차 자주 바꿔서 가게에 해를 끼친 점, 시댁 식구들의 폭언에 의한 스트레스 등 수많은 유책 증거를 준비해서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 쪽에서는 당황하더니 이윽고 질세라 자기네들도 변호사 구해서 맞서더라고요. 어떻게든 산을 팔기 전엔 이혼 안 하려고 질질 끌더라고요. 그런데 산 팔고 나서 이혼해도 남편 쪽엔 돈 넘어가는 거 없어요. 그쪽 변호사도 잘 알 텐데 모르는 척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1년 정도? 자세히 다 말할 순 없지만 정말 진흙탕 싸움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헤어진다는 슬픔보다는 빨리 이 일이 마무리되어서 마음이 편안해지길 바랄 뿐이었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소화도 안 되고 머리에 새치도 급격하게 늘더군요. 아무튼 결국 제가 승소했어요. 제가 친권도 다 가져왔습니다. 양육비 안 주겠다고 하길래요. 전세금도 제가 다 빼왔고 남편은 자기가 가져온 컴퓨터 한 대 달랑 겨우 챙길 정도로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되어 이혼하게 되었고, 위자료 1,200만 원에 차 할부금 4천만 원의 빚까지 남편이 다 가져가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빌더군요. 그런 일들이 다 너에게 상처였니? 그런 말을 하지 그랬어. 내가 이제 너희들 사는 거 일체 관여 안 할게. 그럼 되지 않니? 니들만 잘 살면 나는 바랄 게 없다. 네가 지금 이렇게 이혼해버리면 우리 아들 어떡해. 너 정말 불쌍한 우리 아들 버릴 거니? 걔 지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단 하나도 없는데 굶어 죽으란 소리야? 그렇게 아끼는 아들 어머님이 거두시면 되겠네요. 왜 저더러 그러세요? 저희 이제 남이에요. 저 더 이상 어머님한테 이 말 저 말 대꾸해드리기도 싫네요. 제가 그렇게 차갑게 말해버리니 어머님이 아무 말도 못하시더군요. 남편은 제 앞에서 눈물을 한 바가지 흘리며 제발 마음 좀 돌려달라 빌었고요. 그게 저희 결혼 생활의 엔딩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죠. 씁쓸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비로소 편안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10수년간 가스라이팅으로 저는 헤어지고 나서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제 잘못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심리치료도 받고 그랬었네요. 아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 암흑의 구렁텅이에서 헐떡이며 살았겠죠. 저희 친정엄마가 남겨주신 그 유산은 돈뿐만 아니라 제 인생까지 구해준 보물입니다. 전 남편은 직장에 소문이 쫙 나서 아마 재혼은 하지도 못할 것 같고요. 갖고 있는 돈도 거의 없어서 원룸 구에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모는 결혼 안 한 딸과 이혼당한 아들 뒤치다꺼리에 매일 곡소리 난다고 들었고요. 이혼하고도 한동안 계속 연락이 와서 아예 전화번호도 바꾸고 사는 곳 서류도 뗄 수 없게 조치해 놨더니 인연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저는 산 정리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아파트 구해 좋은 곳으로 이사가 잘 살고 있습니다. 제 목숨보다 귀한 아이와 단둘이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제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아주 오래오래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진정한 친정이자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싶어요.